3.1혁명 104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셔요? 헌법 감사합니다. 예. 제가 원래 이번 주에는요. 요즘에 AI 챗 GPT 혹시 사용해 보셨습니까? 전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정말 최고입니다. 하지만 두려움도 같이 있고 이게 되게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많거든요. 그거를 시리즈로 준비를 해놨는데 또 엎었어요. 다른 걸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이건 다 다음 주로 미루고요. 이번엔요. 친일 정상회담입니다. 너무 정말 우리가 지금 3.1운동에 관해서 2번 했잖아요. 우리 그 헌법이 어떻게 돼 있고 전문이 어떻게 돼 있고 3.1운동이 뭐고 우리 건국이 어떻게 과정 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웠는데 공부했는데 그 관점으로 한번 이걸 오늘 보시죠. 자, 한일 정상회담이 3월 16일, 17일부터 1박 2일간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뭐 있을 수 있죠. 양국 간이 가까운 나라니까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담 전에 열받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총리 관저서 자위대 사회를 받는답니다. 국빈급 예우 받는다라고 조선일보에서 설레발을 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급 예우 받는데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싫어합니다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외 나가서 대우받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국빈급 예우를 받는다면서 제가 이거 되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 뭐 욕을 해도 우리가 해야지. 그렇죠? 나가면 우리 대통령이니까 좋아요. 그리고 다른 신문도 보면요. 맥주 플러스 한국 소주로 한일 우애의 맛 폭탄주 먹었다는 소리예요. 예. 나는 한일 정상 최대 예우 받았다. 그래. 뭐 국빈급 예우 최대 예우 받았답니다. 뭐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 밖에 나가서는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일본 니테레 뉴스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위에 게 그 당시 방송이고 우리나라 걸로 번역한 겁니다. 외국 요인을 맞이하는 방법 4개의 단계가 있답니다. 제일 높은 게 국빈, 공빈, 공식 실무 방문 빈객, 실무 방문 빈객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빈은요. 천황, 일왕폐하의 손님으로서 황궁에서 환영 행사하고 회견하고 궁중 야찬 정상회담 회식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뭘로 간 거냐? 제일 밑에 4단계. 실무 방문 빈객으로 한 거였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뉴스가 말하지 않아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뉴스를 내보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급으로 간 것도 아니고 최대 예우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봤죠. 역시나 미국 대통령들은요. 예를 들어서 빨간 카페트 쫙 깔려 있고요. 그리고 일왕에 나와서 영접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외교부 장관이 나왔어요. 딱 실무 방문 빈객에 정확히 예우를 했더라고요. 일본에서 얘기한 대로. 뭡니까 이게? 왜 갑니까? 우리가 뭐 일본에게 받아낼 게 있다든가 죄진 게 있다든가 그럼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아니에요. 이런 삽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 보도 안 해요. 이거를. 제가 일본의 언론에서 본 거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가서 프로젝트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보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이거 요미우리 신문이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윤씨. 윤씨가 일본에서 뭐 돈가스를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윤씨. 자, 이거 보세요. 윤씨. 2대접으로 받고 왔어요. 근데 열받는 건 이거는요. 우리나라에서 이걸 입을 닫아요.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 이거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들도 입을 닫아요. 가서 푸대접 받고 왔으면서 지금 뭐 잘났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좋아요. 좋아요. 그럼 일본이 원래 이렇게 푸대접을 했느냐? 아니에요. 자, 이거 보십시오. NHK에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최근 100년간 일본 역사에 가장 싫어하는 한국인 1위가 누구라고요? 문재인이 아니에요.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이들은요. 최근 100년간 일본 사람들은 최근 100년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을 제일 싫어한대요. 근데 그건 떠나서 문재인 씨를 뭐라고 칭했습니까? 일본에서? 대통령을 싫어해요.
칭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이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싫어요. 일본 사람들은. 되게 싫어해요. 하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근데 윤석열 현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윤씨죠, 윤씨. 이게 지금 일본의 시각이라고요. 윤씨예요, 윤씨. 자, 이게 일본에서 윤씨라고 불리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사 흐름을 못 읽고 미래 준비 못하면 과거가 불행하게 반복된답니다. 또요,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 일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문에 보면요, 대통령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 못해 국권 상실했다.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자, 간단히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여성이 밤에 길 가다가 성추행을 당했어요. 어떻게 인식해야 정상입니까? 성추행한 범이 개새끼인 거죠. 근데 밤에 거길 왜 가? 왜 그렇게 야한 옷 입었어?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100년 전에 빼앗았잖아요. 뺏었으면 일본이 나쁜 새끼지. 이거 보세요.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 못해서 빼앗겼대요. 이거 조선 망국론이라고 하거든요. 친일 사관이에요, 이거. 식민 사관이에요. 우리가 식민지가 될 만했기 때문에 식민지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헌법을 위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헌법 전문은 우리 3.1운동 정신을 계승한다 그랬잖아요. 예, 이거 보세요. 정확히 식민 사관을 계승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일본은 군국주의 침략자서 협력 파트너가 됐답니다. 연대와 협력을 해야 된답니다. 아니, 언제 일본이 군국주의 침략자서 협력 파트너가 됐습니까? 여러분, 독일은 지금도 배상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배상하고 있고요. 독일 총리, 우리나라에서 총리라든가 장관이라든가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현충원 가죠. 독일은 총리가 되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데예요. 유대인 추모비. 그런 데 가서 독일의 역사를 반성하고 시작해요. 요즘에 독일에서 뭐 하이 히틀러라든가 나치 그 깃발 내걸면 바로 두드려 맞고 경찰 잡혀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그것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러고 있어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예언합니다. 아마 이분은 이런 걸 잘 모를 거예요. 이분 말하시는 거나 여러 행동을 봐서 이런 게 개념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 밑에 친일 사관에 찌든 놈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딴 식으로 나오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거 보십시오. 이게 3.1절 세종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세종시에서 3.1절에 어떤 바보 같은 놈이 일장기를 게시했어요. 세종시에.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인터뷰를 해봤더니 윤석열이 일본과 협력관계라고 그래서 그 발언을 옹호하고자 태극기를 걸었대요. 여러분, 만약에 1960년대, 70년대 이렇게 누군가 일장이 걸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 이렇게 일본하고 친해져야 된다 진짜 하니까 우리 사이에 있던 벌레들이 이렇게 드러나요. 더 심한 내용이 뭐냐? 이 사람이 목사였습니다. 목사였어요. 그리고 이 교단이 군소교단이에요. 이 교단이 이 사람이, 이 목사가 속한 교단이 있을 거잖아요. 그 교단에 노예가 있죠. 그 노예가 참 잘했어요. 이 목사를 자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우리 노예를 해산해버렸어요. 노예 자체를. 이런 목사를 배출하고 안수준 우리 노예가 너무 부끄럽다며 노예를 해산해버렸어요. 이거 되게 큰일이거든요. 잘한 거예요, 이거.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 보십시오. 3.1절에 보수단체가 일장기를 흔들고 있어요. 3.1절에.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3.1절 소녀상 앞에서 또 일장기를 흔들고 있는 놈들이 있어요. 미쳤죠? 정상이 아니죠. 우리 안에 이런 친일 벌레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있는데 지금까지는 숨죽여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서 일본 옹호하고 일본이 이제 우리랑 잘 지낸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 세상인 줄 알고 이렇게 나대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거 보십시오. 서울서 열린 일왕 생일 기념 행사에 일본 국가가 첫 연주됐습니다. 올해. 여러분, 서울에서 일왕 생일 파티가 이루어져요. 일본 관계자들끼리 모여요. 거기에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는 웬만하면 안 가요. 갔다 하면 찍히니까.
그런데 거기서 기미가요가 연주돼 버렸어요. 이거 우리나라에게 치욕이에요. 점점 우리나라에 친일했던 것들이 자랑이 되고 있고요. 친일이 떳떳해지고 있어요. 이거 되게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근간을 흔들리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번 정상회담 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친일 정상회담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대표로 가서 우리 국익을 대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랬어요. 팔아먹었어요, 나라를. 먼저요, 이거 보십시오. 3월 16일 뉴스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 구상권 포기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헌법 위반 탄핵서.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에 위안부로 끌려갔던 생존하신 분들이 있죠. 그거 말고도 근로형신대라 그래가지고 끌려가서 강제 노동하다 돌아오신 분들이 계셔요. 저희 백미의 사모 외할머니가 한 분이세요. 그 중에서. 근데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다 돌아왔으니까 불법이잖아요.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일본이 안 해줄 겁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요즘 아베 이후 일본만 안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일본이 다 사죄했어요. 일본 일왕도 사죄했고 총리도 사죄했고 그리고 국가 간의 협약도 맺어서 보상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하고 일본 대법원에서 똑같이 판결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국가 간의 보상은 다 끝났지만 개인이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당했잖아요. 내가 피해를.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아직 남아있다 라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일본 최고재판소가 똑같이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요, 자, 우리나라 대법원이 개인들 오케이, 일본에다가 그 배상 청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개인들이 일본 정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전범 기업들 있죠. 예를 들어 미쓰비시 한국지사, 그거를 다 재산을 압류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법원에다가. 법원에서 1차 오케이. 근데 정부가, 정확히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아니다, 그러지 마라, 일본 거 뺏지 마라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금을 모아서 3자 배상을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그쵸? 우리나라 국민들을 지키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의 의무잖아요. 그런데 아니, 일본 기업 괴롭히지 마 하고 자기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모금해서 물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우린 절대 그 돈 안 받는다. 당연하죠. 우리나라 정부와 우리나라 기업들이 준 걸 왜 받겠습니까? 민법에도요, 가해자가 돈을 주거나 아니면 가해자와 관련자가 돈을 주면요, 가해자의 관련자가 돈을 피해보상 해줄 때는 상호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민법에도.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원치 않아요. 사과 그리고 보상이거든요. 사과도 안 하고 보상도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일본은. 그걸 윤석열 정부가 옹호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거 보십시오. 정부가 이렇게 3자 구상권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일본 외교부 장관이 강제징용은 없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예, 일본이 이런 나라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지금도 일본 편을만 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편을 들고 있지 않아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거 보십시오. 강제징용 결단이랍니다. 결단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팔아먹어 놓고서 강제징용을 매국을 했는데 이른 위안부와 독도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윤석열 정부가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는요, 서로 선의를 믿잖아요. 뭐 계약관계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조금 뭐 하면 뭐 해주고 뭐 이렇게 내가 잘해주면 너도 잘해주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외교엔 그게 없거든요. 외교에는, 왜냐하면 내가 얘네 걸 많이 뺏어오면 난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에게 되게 잘한 일이죠. 그래서 외교전은 전쟁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을 먼저 양보한 거예요. 양보할 수도 없는 권한인데도 양보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요, 이거 양보했네? 그래, 그럼 위안부와 독도는 어떻게 할 건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병신이죠. 그리고요, 이거 보십시오. 일본 기시다 총리는요,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치권은요, 윤 대통령 만나서 오염수 방류와 손해상을 언급했습니다. 다
다 나라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요.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요, 재반 현안에 확실히 대처하고 현안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거 다 우리나라 기사들이에요. 다 나라 팔아먹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공동 선언문이 없었거든요. 전 그게 다행입니다. 차라리 그게 다행이에요, 그게. 자, 그런데 일본 보세요. 완승, 구치기 들어간 일본. 수출 규제엔 니네 하는 거 봐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외교에 참패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유리할 수 있는 것들 많은데 다 먼저 내어준 거예요, 다. 자,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윤 대통령 정상회담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선언. 여러분, 지소미아가 뭐냐면요, 1년 단위씩 서로 협상을 갱신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있는 레이더 정보를 다 일본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일본도 자기네 레이더 정보를 다 우리에게 제공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일본의 레이더 정보를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 같은 거, 그거를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30분 빨리 레이더에서 잡을 수 있거든요. 가까우니까. 우리나라의 레이더 정보가 되게 필요해요, 일본은. 그러면요,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지소미아 연장 안 해, 이래버렸어요. 니네가 우리 수출 규제했지? 우리도 레이더 자료 안 줘, 이래버렸어요. 우리가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한테 빌면서 제발 주세요. 그래도 그래 뭐 하나 갖고 와. 그때 줘야 될 거를 그냥 먼저 줘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언론들의 난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대통령실 정상회담서 위안부 독도 논의 안 됐다 라고 대통령실이 얘기했어요. 100%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왜냐?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에요. 담당 실무자예요. 한일 회담에서 위안부 거론 보도에 정상 간의 대화는 다 공개 못한다. 했단 소리입니까? 안 했단 소리입니까? 했을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이거 보십시오. 여당은요. 그런데 여당 있죠. 지금 국민의힘. 한일 정상회담 위안부 독도 논의 안 했어. 야당 민주당이요. 가짜뉴스 배포한다. 정치적 분란만 일으키는 민주당의 정략적 상상. 이러고 있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들 민주당이 얘기한 겁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은 뭐 보고 얘기했을까요? 두 개예요. 1. 일본 언론들 보고. 그리고 2. 우리나라 대통령실의 백브리핑. 이거 보시오.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정상간 대한 공개 못해 라고 얘기하죠. 이게 공식 입장이에요. 백브리핑이라고 뒤로 또 같이 참하시면서 아 근데 하긴 했나 봐요? 아 뭐 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걸 백브리핑이라 그래요. 그거를 듣고 우리나라 언론들이 쫙 썼어요.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국민의힘은 이게 다 가짜 뉴스인데 민주당이 배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실어주는 언론도 병신이죠. 그냥 국민의힘이 얘기했다고 다 실어줘요. 가짜인데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자, 이게 윤 대통령이 자유대 의장들의 사유를 하는 영상입니다. 여기 가운데 단이 있고 태극기 일장기 있고 윤석열 기시다 총리 있죠. 근데 뭔가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거 하나 찾아보십시오. 이 영상에서. 그쵸? 일본 애들은 여기 다 장관들이거든요. 딱 도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애들은 이제 막 우왕좌왕하고 있죠. 왜 이런지 아십니까? 아니요. 이게 이렇게 딱 다 쓰고 원래는 이 옆에 장관 수행원들이 다 쓰고 대통령이 마지막에 올라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올라오면 애국가와 일본 국가가 연주되는 게 그게 원래 기본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은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지 신호를 다 무사 통과 당합니다. 아시죠? 그 신호등을 다 통과할 수 있도록 경찰들이 미리미리 해요. 그런데 장관들은요. 수행원들은 그 신호 통제를 받지 못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대통령과 장관들이 같이 사진 찍을 일이 있다. 그러면 장관과 수행원들은 1시간 먼저 출발해요.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20-30분 후에 대통령이 쫙 와요. 그게 정상이죠, 보통. 근데 지금 그 시스템이 다 무너진 겁니다. 아니면 비행기 사정상 같이 도착해서 바로 가야 되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대통령 운전수한테 천천히 가자고. 뒤에 애들 잘 따라오게. 대통령 혼자는 신호 무시하고 쫙 가도 되는데 뒤에 장관들은 신호 다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나한테 붙을 수 있도록 천천히 가라고 그렇게 해준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된 겁니다. 그 안 된 게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거 하나면 이거 이 정도면 의전부 다 잘릴 일이에요. 이거 하나로. 이 외국과의 정상회담은 형식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그 형식에서 지금 사고를 친 겁니다. 그리고요, 이거 정도는 그냥 웃으며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이거 보시죠. 사흘 끝나고 여기 태극기와 일장기가 보여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둘이 같이 막 격려하고 절하고 그러고 있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기에 우리 이렇게 국기에 대한 격려 이렇게 하죠. 근데 일본은 이렇게 속여서 정중례를 해요.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거 못 느끼십니까? 그쵸. 그쵸. 봐봐, 보세요. 지금 윤 대통령 일장기에 분명히 격려했죠. 끝나고, 예. 근데 일본 총리는 한국 국기에 이거 안 하죠. 원래 정상들은요, 자기 나라 국기에만 경애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건 대형 참사입니다. 간단하게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 행사 자체를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좀 딸리시든가.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봐도 분명히, 이거 보세요. 끝나고 일본 가자. 그러니까 그냥 좋다고 가요, 그냥. 일본 총리는요, 끝까지 태극기에 아무런 것도 안 해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나라 태극기에 하고, 옆에서 저랑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목례하니까 또 목례 따라하고. 병신입니다, 이건. 이런 걸 대표라고 뽑아놨어요. 우리나라 대표라고. 이걸 보면 일본 사람들은요, 지금 박수치고 있답니다. 아, 드디어 한국이 우리에게 굴종했구나 하고. 자, 이거 보십시오. 첫날 만찬장입니다. 여기서 만찬에서 공동회담 선언문 없었다 그랬죠. 외교는요, 선언문이 없으면 형식이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상한 거. 네? 샴페인? 뭐가 이상한 거냐면 바로 뒤에 대나무예요. 대나무를 일본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대나무? 다케시마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에이 뭐 그냥 대나무 쓸 수 있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대나무 모양들 잘 보세요. 왼쪽에 4개 있죠. 오른쪽에 좀 빽빽하게 좀 더 많죠.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몇 개 더 있죠. 자, 이 사진 보십시오. 이게 독도, 우리나라 독도예요. 오른쪽이 좀 더 크죠. 왼쪽보다. 가운데 이렇게 자잘한 섬들이 있죠. 이 구도랑 똑같죠. 이게 일본의 외교입니다. 일본은 이런 거 정말 잘해요. 솔직히 일본 외교부는 너무 일 잘한 거예요. 일본 외교부만 보면 우리 한국인 감정 말고 일본 외교부는 정말 일 잘한 겁니다. 이 독도를 정확히 대나무로 묘사해서 작은 섬들까지 이쪽에 오른쪽에 더 큰 것까지 딱 구현해 놨어요. 근데 이것들은 뭐 병신도 아니고 거기 가서 좋다고 쪼개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몰랐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몰랐다 쳐도 밑에 사람들이 말렸어야 해요. 근데 말을 안 듣는데요. 말을 안 듣는데요. 그리고요, 이게 또 2차 말찬이었대요. 1차, 2차였대요. 2차는 뭐 128년 된 오므라이스 집 가서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돈가스 먹고 오므라이스 먹고. 근데 여기서도 또 엄청난 함정들이 많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므라이스를 좋아해서 이 집에 갔다고 일본이 얘기해요. 여러분 좋습니다. 원래 타국 정상이 와서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본 최고의 오므라이스 장인을 총리 관저로 초청을 해서 거기서 하게 하겠죠. 근데 굳이 여기까지 끌고 갔어요. 그게 왜 그러냐? 추미애 전 장관 얘기합니다. 역사적 맥락 모르면 돈가스 향한다. 뭐냐? 2차 회담에도 돈가스집 있죠. 바로 그 옆이 관동 대학살의 참상이 있었던 터 중에 하나예요. 거길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인들이 관동 대학살 때 죽었던 그 옆에 가서 지금 이거 술 퍼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돈가스요. 여러분, 돈가스는 일본 게 아니죠. 예. 원래는 유럽에서 먹던 거를 일본이 변형한 거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일본 사람들은요,
이 돈가스에 대해서 야, 돈가스는 우리가 유럽 걸 받아들여서 너희에게 전해준 거야.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그거 가서 처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요. 제가 봐도 다 보이잖아요, 이게. 설명하니까 다 그럴듯하잖아요. 이거를 의전 비서관이 모를 리가 없어요. 아마 얘기를 했겠죠. 가면 안 된다고. 근데 윤석열이 그랬겠죠. 갈 거야, 새끼야. 아이, 몰라. 그랬겠죠. 이거 보십시오. 한일, 한미 정상회담 코앞 두고 대통령실의 의전 비서관이 사퇴해버렸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예, 해도 안 먹히니까. 이 의전 비서관은 다 아니까 이런 거. 외교가의 최전문가니까. 이거 딱 보고 이거 박해심합니다. 독도입니다. 딱 돈가스 보고 이거 자기 일본의 승리의 상징이에요. 일본이 근대화돼서 우리를 근대화시켰다는 그 상징이고 그 자리가 우리 관동 대학살 당했던 그 참상 그 자리예요. 가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안 먹히니까 그만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정리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가 반대하는 삼재 배상을 추진하면서 구상권을 포기한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또요. 이를 강행하면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대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사법권은 법원에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위배한 겁니다. 그리고 또요. 지소미아를 무상 복원으로 레이더 자료를 공짜로 제공해줘요. 그냥 또. 그리고요. 위안부 독도 관련 퍼주기가 지금 아마 의심이 되고 있어요. 자기들은 안 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대통령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다 보도하고 있고 우리 언론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허용 혹은 수산물 수입을 지금 재개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다고요, 지금. 그리고 소녀상 관련해서 지금 독일의 베를린 대학에 세웠던 소녀상이 주도세력으로 철거됐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자, 수출 규제 관련해서 화이트리스트 보건실 이게 뭐냐?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반도체를 팔지 않겠다는 게 수출 규제였죠. 그러면서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서로 화이트리스트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 특별히 금지하는 거 몇 개 빼고는 나머지는 무제한으로 서로 다 교육하자 그런 걸 맺었어요. 근데 일본이 그거를 딱 금지해버렸거든요. 그건 또 안 풀어줘요. 그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가서 얻어온 게 아무것도 없고 다 퍼주고 온 거예요, 지금. 자, 우리나라 헌법 제4장 정부 1절 대통령 66조 2항에 보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 헌법 수호를 책임을 진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요. 독도도 팔아먹게 생겼고요. 그리고 헌법 전혀 안 지키고 있고요.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도 무시하고 삼재 배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민들 강제징용 안 지키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이번 정상회담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거는 이번 정상회담 전에 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가해자인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니라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지급하는 제3제 변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 윤석열 정부 잘했다 못했다. 여러분 비율을 추정해 보세요. 이렇게 3자 배상하면 안 돼. 이거 잘못한 일이야. 우리나라 국민의 몇 프로가 얘기했을까요? 자, 6대 3이에요. 6대 3. 위에 건 ARS고 밑에 건 ARS는 자동응답 있잖아요. 그거고 밑에 건 전화면접 조사원이 일일이 통신사에서 우리 번호를 다 사서 가상번호를 한 겁니다. 비슷해요. 60대 36, 60대 30. 대충 60대 한 35 정도로 나옵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의 한 35% 정도는 아니 뭐 위안부 그거 우리나라가 대신 갚아줄 수도 있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미쳤죠. 같은 국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요. 또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향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나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실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죠. 그게. 근데 이건 정상회담 전에 한 설문조사예요. 추정해보세요. 맞아.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제대로 항의 못하고 독도 문제도 제대로 항의 못할 거야 라는 국민이 몇 프로였을까요? 아니요. 예, 똑같아요. 예, 6대 3, 6대 3 똑같죠. 이 30은
아니야, 윤석열이 그래도 독도는 수호하겠지, 후쿠시마는 잘하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멍청한 겁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느냐? 이게 뭐랑 똑같은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딱 6대 3으로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건 닥치고 잘한 일이야, 이러고 생각하는 겁니다. 뇌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일 자격이 없어요. 윤석열이든 문재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독도 팔아먹었으면 나쁜 놈이죠. 그렇죠? 후쿠시마 오염수 그걸 방류한 나라를 찬성하면 나쁜 놈이죠.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들 그걸 일본 기업이 갚게 하지 않고 우리 돈으로 갚게 한다? 나쁜 놈이죠. 근데 이 30%의 국민들은 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30%의 국민들 있죠. 이들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들과는 말도 섞지 않아요. 아니, 최소한의 그 상식은 있어야 되잖아요. 상식은.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데,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기들이 좋아서 가서 그 짓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건 사람들인데, 이 30%는. 이게 문제예요. 무조건 정치화돼 있어요, 지금.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윤석열이 하면 닥치고 맞는 일이에요. 이게 현재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3.1절의 일장기가 나오고 소녀상 앞에 일장기가 나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헌법을 막 어기는 대통령이 있어도 그를 절대 지지하는 30%가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또 우리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예, 정말 오늘 AI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최고 답답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